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롭고 어쩌면 여러분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도 모를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우리 사회 전체가 사실은 양자 홀로그램일 수 있다는 알렉산더 웬트 교수의 아주 급진적인 이론입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인간 사회는 왜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려울까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왜 그렇게 종종, 비합리적이라고 할 만한 행동들을 하는 걸까요? 어쩌면요, 그 답은 우리가 현실 자체를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예측 불가능함의 근원을 파헤쳐 보려면 먼저 우리가 사회를 보는 관점, 그 밑에 깔린 보이지 않는 토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건 바로 19세기 고전 물리학에 기반한 이제는 낡아버린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라는 학문이 처음 만들어질 때 창시자들은 당시 과학의 정점이었던 고전 물리학을 모델로 삼았어요. 세상은 마치 시계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기계와 같고 모든 건 예측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었죠. 그리고 이 고전적인 세계관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생각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원에서 배우는 이론부터 합리적인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정의 자체까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토대 자체가 잘못된 거라면 어떨까요? 사실 이 고전적인 관점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세 가지 아주 깊은 수수께끼, 말하자면 시스템의 오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영화 매트릭스의 오류처럼 우리가 세상을 보는 기본 설정값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신호를 보내는 세 가지 문제인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는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기대효용 이론 같은 고전적인 모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측 가능한 기계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심리학자 카너먼과 트부스키의 연구가 보여준 건 이런 비합리성이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훨씬 더 근본적인 수수께끼, 바로 의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인용문처럼 순수하게 물질로만 이루어진 고전적인 세계관 안에서는 나라는 주관적인 경험, 이 의식의 존재 자체를 설명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정말 미스터리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질문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국가는 물리적으로 대체 어디에 있죠? 만약에 외계인이 지구를 스캔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람도 보이고 건물도 보이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이나 미국 같은 국가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국가나 가족 같은 사회 구조는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에요. 그건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마음의 상태, 즉 공유된 생각이라는 거죠. 이건 세상을 물질로만 보려는 관점에는 아주 큰 도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큰 수수께끼를 안고 있는 지금 우리는 아주 극적인 관점의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해온 물리학이라는 도구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던 건 아닐까요?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왼쪽의 고전적 세계관은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고 정해져 있고 물질적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양자적 세계관은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확정된 게 아니라 확률로 존재하며 마음과 물질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그럼 이제부터 이 새로운 양자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가 앞에서 던졌던 세 가지 미스터리가 얼마나 깔끔하게 풀리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웬트 교수의 아주 핵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는 걸어다니는 파동함수다. 이게 그냥 멋진 비유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들이 파동처럼 겹쳐 있는 존재라는 말 그대로 우리 존재에 대한 현실적인 묘사라는 겁니다. 이 파동의 핵심 개념이 바로 양자역학의 중첩인데요. 이 아이디어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은 A를 믿는다처럼 하나의 고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가능한 모든 생각과 감정의 잠재력들이 파동처럼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바로 이 관점이 우리의 첫 번째 수수께끼를 풀어줍니다. 우리가 그동안 비합리적이라고 불렀던 인간의 변덕스러운 결정들이 사실은 이 양자적 가능성들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수수께끼,
의식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양자적 세계에서는요, 의식이 뇌라는 복잡한 기관이 혼자서 짠하고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마음이라는 속성이 모든 물질에 깃들어 있고 뇌는 그것을 증폭시키거나 접속하는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범심론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수수께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양자적 관점이 사회 전체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가장 심오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양자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아주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반으로 자르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림의 절반만 남게 되죠. 정보가 그 부분에만 있으니까요. 하지만 홀로그램은 완전히 다릅니다. 홀로그램은 반으로 잘라도 놀랍게도 그 조각 안에 전체 그림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물론 좀 흐릿해지긴 하지만요. 전체에 대한 정보가 모든 부분에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국가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국가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마치 홀로그램처럼 그 전체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있으면서 동시에 특정 장소에는 없는 거죠.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거대한 홀로그램인 셈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이론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 던지는 가장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고 문화를 공유하는 한 우리의 마음은 결코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자역학의 얽힘 현상처럼 말이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입자의 상태가 다른 입자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들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 그냥 듣기 좋은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우주의 근본적인 작동 방식, 즉 물리적인 현실을 설명하는 말이라면 어떨까요?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양자 사회의 심오한 의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